기다리셨습니다. 모두가 기다린 PMC 더 벙커의 주역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하정우, 이성균, 김병우 감독님입니다. 먼저 캡틴 에이헵 하정우, 닥터 윤지, 이성균, 그리고 연출을 맡은 김병우 감독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렇게 멋진 두 배우와 우리 감독님까지 PMC 더 벙커, 그야말로 올 겨울 대미를 장식할 기대작인데요.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습니다. 하정우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PMC 더 벙커의 AF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성균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PMC에서 의사 윤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PMC 감독 김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오늘 공식적인 첫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설레는 마음이 더 크실 텐데, 영화 PMC 더 벙커, 캡틴 에이헵과 최고의 엘리트 닥터죠 윤지의 만남, 두 분의 캐릭터 지금 인사만 들었는데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영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의 제목이자 소재가 된 PMC, 대한민국에서 PMC를 소재로 한 영화가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감독님. 뭐 이렇게 안 살펴봐서 최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댓글에서 보니까 혹시 PMC가 피자, 맥주, 치킨이냐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예, 여기 세트로 나오면 좋겠다 하면서 네. 소개 좀 해주시죠. PMC 어떤 영화입니까? PMC는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 약자고요. 네.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뜻이고, 네. 재밌는 영화죠. 재미있는 영화. 네. 그리고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의 약자 PMC입니다. 네. 네. 자, 이 소재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떻게 흥미를 갖게 되셨나요? 영화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설계할 때는 전투 액션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군인 군대에서 군인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인물로 나와서 한다고 했을 때에 모르겠어요. 그 캐릭터랄까 혹은 사건이 뻗쳐나가는 방향들이 좀 크게 다른 영화들과는 차별성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용병이랄까 혹은 PMC라는 소재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생존 액션이 완성이 되는 거네요 싶은데요.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본 적 없었던 새로운 스토리, 비주얼을 만나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정우 씨, 이성균 씨,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PMC 더 벙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테러 라이브 때 이제 김병우 감독님과 작업을 하고 나서 네, 굉장히 좋았던 기억과 그 영화가 참 너무나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그리고선 이 작품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하신다고 했을 때 5년 전이었는데도 5년 전이었으면 지금보다 더 새로울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새롭고 참신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네, 좀 그 말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5년 전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미?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한국 영화에서 흔하게 선택하지 않은 소재와 어떤 이러한 영화를 표현해내는 이런 방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김병우 감독이 아주 잘 하겠다라는, 정말 잘 어울렸어요, 감독님과. 네, 그래서 흔쾌히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을 했죠. 신선한 소재와 김병우 감독님에 대한 믿음. 네. 그렇죠. 네. 이성균 씨는 어땠나요? 선택을 한 이유? 선택하는 이유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감독님의 전작을 보면 다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더 테러 라이브를 너무 재밌게 봤고, 정우 씨랑도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었던 스태프들, 뭐 김병서 촬영 감독이나
뭐 그런 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고 그 대본을 봤는데 너무 긴장감 있게 템포감 있게 너무 설계가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본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대본. 대답도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지금 너무 좋은데요. 예. 아니 진짜로 감독님 하정우 씨와는 더 테러 라이브 이후에 5년 만에 또 다시 만나셨어요. 어떠셨나요? 네, 뭐 5년 만에 본 건 아니고 뭐 자주 영화를 봤습니다. 통해서. 네. 네. 익숙해서 좋은 것도 있고요. 또 5년 만에 또 뵈니까 현장에서 또 새로운 모습들도 있었고, 네. 근데 어쨌건 이전 영화에서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봤다라는 점들 때문에 제가 저한테는 좀 더 유리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촬영 준비를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네. 네, 고민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야, 예고편 보니까 정말 두 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벙커를 탈출하려는 그야말로 생존 액션 두 분의 사투를 짧게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 왜 이제야 만났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케미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함께 있을 때 더 멋진 두 분. 근데 굉장히 그 매력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정우 씨는 지금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강렬한 매력, 더티 섹시의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 이성균 씨는 차가운 매력, 인텔리 섹시의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더티 섹시.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듭니까? 네. 인텔리 섹시 마음에 드세요?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끄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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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별로 인텔리하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인텔리해 보세요. 보세요, 저 저도 사진. 굉장히 더티하고요. 처절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건 저희가 극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어요. 이성균 씨 캐릭터. 저는 북한에서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 의사 직업이고 굉장히 강단 있고 직업 윤리관이 되게 철두철미한 그런 인물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목숨을 되게 중요시하고 처음에는 적대 관계로 둘이 만났지만 나중에 공생 관계로 이어지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A앱의 선택에 대한 영화 같아요. 어떤 결정과. 근데 그거에 영향을 주는 키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네요, 진짜. 네. 예. A헵에 대해서도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군인이었어요. 장교 출신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좀 불명예스럽게 한국에서 제대를 하고 쫓겨나다시피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 자리를 잡게 되죠. 물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전공을 살려 이렇게 민간 군사 기업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권, 영주권을 따기 위해 이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벙커 안에 미션을 받아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된 거죠. 과거에 상처가 굉장히 많은 인물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영화에서든 살아가면서 다 사람들은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그러한 사고를 겪으면서 어떤 트라우마 비슷하게 이제 갖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영화 내내 그 자신과의 그 이 벙커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 또 이 인물이 지난 과거 트라우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히스토리를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A헵에 대해서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정우 씨가 그 PMC 블랙 리저드 팀의 캡틴이에요. 그래서 팀을 이렇게 구성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팀워크가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해외 배우분들도 어마어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극중 설정은 12명의 이 팀원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거의.
있는 친구도 있지만 한 명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자기가 살아가는 생존이 걸린 인물들이죠. 그야말로 생존. 이제 그것이 이 팀을 아주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이제 감독님께서 제작진에서 배우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오디션을 보고 미팅을 하고 캐스팅이 될 때마다 굉장히 흥미로웠었어요. 네. 같이 만나서 연기를 하는구나, 같이 작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흥분된 기분이었고 촬영 내내 너무나 멋진 프로 배우분들이셔서 뭐 역시나 뭐 미국 배우들이라고 다를 게 없이 너무나 즐겁게 잘 촬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흥미로움은 아마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말이 딱인 것 같고 이번에 짧은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영어 대사가 상당해요. 영어로 거의 70~80%를 다 대사를 하셨더라고요. 이 정도로 영어를 잘하진 못해요. 아니요. 많이 오해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이 연습을 했어요. 감독님과 준비를 같이 5년 동안 했었죠. 이 작품을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촬영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그때마다 저한테는 제일 급했던 거는 이제 영어 대사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좀 오랜 시간 익히고 연습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캡틴 하? How do you feel now? Now. It's great. Oh. Tell me about the movie. I told you. 이미 얘기했다고. 그렇네요. 얘기했네요. Sorry. Dr. Yoon, how do you feel? I coming soon. 정말 신기한 건 모든 게 대화가 다 통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자, 듣기로는 감독님, 이 그 PMC 해외 배우분들 이렇게 대단한 배우분들이 아까 이제 하정우 씨도 한 명 한 명 캐스팅 될 때마다 굉장히 설레었다는데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쉽지 않은 캐스팅이었어요. 네. 그렇죠, 쉽지 않은 캐스팅이죠. 현지의 미국의 헐리우드의 그 캐스팅 디렉터분을 섭외를 처음에 먼저 해서 접촉을 했어요. 네. 오디션 비디오만 뭐 글쎄요 다 합치면 한 1,000개 넘게 봤던 것 같아요. 예, 계속 매일마다 업데이트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일부 역할들에 대해서는 실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셨던 분들도 계셨고 네. 또 일부 역할들은 현지에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연기 생활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랬습니다. 아니 보니까는 실제 용병도 배우분들로 캐스팅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런 과정이 이 영화의 디테일을 더 아주 많이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감독님께 또 여쭐게요. 이 두 분의 조합이 정말 신선하고 새롭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인데 모두가 기다렸던 이 조합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도 좀 여쭐게요. 그냥 쉽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두 분은 쉽게 됐군요. 네, 오히려 그쪽 분들이 되게 어려웠고 네. 어떻게 좀 이성기 선배님한테 좀 찾아가서 해주세요 하니까는 이미 할 거야라고 하셔서 네. 하정우 씨는 이미 5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고 네. 와 저는 이 두 분이 캐스팅이 제일 어렵게 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일 쉽게.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었죠. 누구? 전혜진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전혜진 선배님과 두 작품을 같이 했는데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제 성균 형을 들었죠. 네. 그러면서 내적 친밀도가 엄청나게 쌓였던 거죠. 이미 베스트 베프였어요. 이미 만나기 전에 이미 베프였다. 조력자가 있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성균 씨가 워낙에 감독님 팬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더 테러 라이브 할 때 저도 현장 방문해가지고 응원차 방문했고 그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되게 이렇게 좀 샤이하시고 무뚝뚝하셔가지고 첫 인상은 그닥 좋지 않았는데 영화에 보니까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예. 네. 전혜진을 통해서 제가 아까까지 인텔리섹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포인트 지켜주시고요, 이성균 씨.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PMC 더 벙커 미션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미션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미션은요. 영화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입니다. 만나보시죠.
와우. 이 영상을 보고 암호가 나왔습니다. 암호를 해독해 주셔야 돼요, 하정우 씨. 네. JMT. JMT요? 예, 하정우 씨의 모습을 보고 암호가 나왔습니다. JMT. 존 머탱 맞아요? 딩동댕동. 와우. 역시 암호 해독 능력이 뛰어납니다. 진짜 멋지다. 그죠? 머탱. 예. 멋집니다. 살짝 봤는데 이 총 잡는 수액이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을 다른 영화에서도 잡아 보셨지만 이 수액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의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베를린이라든지 암살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또 베를린과 암살과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일단 트레이닝 데이에서 덴젤 워싱턴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퓨리에서 브래드 피트도 많이 참고를 했었고 이 인물이 미국에 건너가서 어떤 흑인 사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거기서 흑인 문화를 이제 섭렵을 하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래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영어 다이알로그 뭐 인토네이션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흑인들이 주로 쓰는 그런 느낌들을 살려내려고 그때 그 화술코치와 함께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약간 좀 그런 좀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제스처도 그렇고. 네. 예, 좋습니다. 지하 30m. 굉장히 탄탄하게 설계된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갇힙니다. 더 테러 라이브 터널에서도 갇히셨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어디든 가둬만 놓으면 영화 한 편이 나오는 우리 하정우 씨 한정된 공간의 장인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드셨죠? 그렇죠. 근데 뭐 모든 작품이 다 힘들긴 한데요. 전생에 무엇이었길래 자꾸 이렇게 영화에서 뭐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지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설정, 이러한 상황 자체가 그 김병호 감독이 아주 좋아하는 설정과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감독님이 이러한 설정과 상황을 좋아하는지는 테러 라이브와 두 작품 다 저도 역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극한의 상황인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또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왕 이렇게 갇힐 거 다음에 또 갇힌다면 어디에 갇히고 싶습니까, 하정우 씨? 마트 같은 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비상식량 백화점이라든지 네. 다양하게 있는 네. 마트나 백화점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미션입니다. 하드캐리 미션 영상인데요. 이성균 씨 편입니다. 닥터리 만나보시죠. 이거 괜찮은 거지? 나이스! 저게 리얼 마음이야 진짜. 네,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암호 해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균 씨는 바로 세미콜론 눈물. 세미콜론 눈물.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요? 세미콜론 눈물. 바로 피도 뭐 그거 뭐야? 피도 눈물. 피땀 눈물. 아 피땀 눈물. 예, 피땀 눈물입니다. 그야말로 피땀 눈물이 딱 맞는 그런 영상 보고 오셨는데 물벼락 세례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성균 씨. 아 뭐 저보다 지금 뭐 이렇게 화면에 잘 안 보였는데 그 시체로 누워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옆에 이상원 씨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친구가 훨씬 더 많이 맞아가지고 영화를 보시면 더미일고라고 오해하시는데 직접 배우가 한 겁니다. 예. 직접 배우 이세원 씨가 이상원 씨. 예, 연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이성균 씨는 이런 공간에 처음 갇혀 본 거죠. 예, 뭐 그렇죠. 그렇죠. 이게 행동의 제약 때문에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행동의 제약도 그렇고 제가 정우 씨랑 대화할 때 거의 공간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단말기로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단말기로.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간도 작은데 이제 앵글도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좀 답답했던 면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얘기를 여쭙고 싶었어요. 이번에 생동감 넘치는 씬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성균 씨가 직접 본인이 촬영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열정을 보여주셨고 또 심지어 그 앵글들, 좋은 앵글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태프들은 엔딩 크레딧에 이성균 씨의 이름을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촬영으로 감독님 그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현장에 카메라가 항시 3대 있었는데 지금 D 카메라로 이성균 이름 올려야 되나 지금 고민. 그 정도로 네. 어느 정도 반영이 상당 됩니까? 분량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우리 이성균 씨가 찍은 그 샷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상당 분량. 아 상당 부분. 그걸 제가 못 들었어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예 예. 자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이성균 씨는 본인이 촬영도 하시면서 네. 만족스러우세요? 어떠십니까? 일단 BP 넘을 때까지는 제 이름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영화 잘못되면 제 탓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예. 아 근데 뭐 제가 원해가지고 들고 찍은 건 아니고요. 어느 순간 저한테 카메라가 들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렌즈가 광각이다 보니까 좀 비현실적으로 나와요. 얼굴이 가뜩이나 제가 코가 길고 큰데 좀 더 오목하게 나온다거나 풀샷 찍을 땐 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좀 길게 나온다거나. 나오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연기보다 앵글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아 같아요. 이번에 우리 D카메라는 앵글 위주로 예. 촬영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야말로 생동감 넘치는 이 촬영 현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렉팅 미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디렉터 킴, 예, 영상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감독님, 더 테러 라이브가 초고층 건물에서 촬영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PMC 더 벙커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 30m 깊숙이 내려왔는데 이런 극단적인 높낮이와 한정된 공간을 소재로 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막 한정된 거를 하는지를 뭐랄까 약간 저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영화가 끝나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왜 계속 이렇게 하는가? 예, 뭐랄까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건지 어디 나가기 싫어서 그런 건지 네 모르겠어요. 영화 개봉 후에 생각해 보겠다라는 이제 지금은 말씀이신데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아니 왜냐면 아까 하정우 씨도 의문점을 제기하셨는데 이쯤 되면 더 테러 라이브 때도 마찬가지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캐릭터가 사실 극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감독님이 이런 걸 좀 즐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드신다고요? 그런 예. 생각이요? 네. 어떻습니까? 뭐가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네. 그런 상황 네. 그런 걸 좀 즐기시는 거 아닌가? 아 제가 즐기냐고요? 예. 글쎄요.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더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설계를 할 때에 네 해서 뭐 테러 때 이게 거의 스튜디오 방 안에서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좀 이번에는 기본적인 포맷을 그 안에서 유지를 하되 더 장르적이고 좀 더 재밌는 장면들을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어떤 공간이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그렇죠. 사실 정말 그 더 테러 라이브 개봉하고 천재 감독의 탄생이다라는 말이 많았을 정도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거를 관객한테 더욱더 극단적으로 전달되게끔 하는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우리 하정우 씨와 이성균 씨께 좀 여쭐게요. 감독님이 굉장히 이제 본인 주관과 영화에 대한 설계가 정말 탄탄하신 분인데 하정우 씨는 이번에 두 번째 작품이신데 분명히 감독님 더 업그레이드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쵸. 5년을 준비했다라는 그 시간, 그 기간만으로도 얼마나 5년 동안 계속 파냈을까, 계속 갱신했을까. 또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노력만큼은 정말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성균 씨는 이번에 처음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나요? 감독님이요. 일반적이진 않죠. 아니 근데 굉장히 저도 끝나고 감독님 너무 좋아가지고 팬이 됐는데 되게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되게 정적인 것 같은데 네. 영화 시나리오를 보고 현장을 보면 발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머리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표현만 약간 좀 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는 낯설게 다가오지만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관찰하고 싶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몸과 머리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죠. 예. 비밀 벙커가 가장 중요한 장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영상에서 보니까 미리 레고로 다 만드셨다고요? 네. 그 시나리오 써놓고 투자 기다리는 동안에 할 게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는 투자를 빨리 안내해 주셔가지고 그 동안에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하나 네. 그대로 그러면 설계가 됐나요? 그대로 하면 이제 또 미술 감독님이 또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네, 또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 벙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가 느껴지는데 이 만드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나요? 저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벙커를 설계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나요? 벙커 설계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온 것 같아요. 그 있음직한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이 인물들의 동선들을 또 감안을 해서 설계가 돼야 되다 보니까 어디서 또 헤어졌다 어디서 또 다시 만나고 이런 네 길이들 터널의 어떤 길이 깊이감들 이런 것들까지 다 네, 그야말로 지상과 다를 것 없는 데칼코마니의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밀 벙커 내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입수를 했어요. 내부 설계, 이 벙커의 내부 설계도를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하정우 씨와 이성균 씨는 사진으로 이 벙커를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사진으로 보니까 이 지하 1층과 지하 2층인데 일단 뭐 저렇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나눠서 한 5개 세트 공간에서 나눠서 저희가 찍었거든요. 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 합쳐놓은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런 공간이 실제로 있다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하 벙커라는 공간에 처음 딱 들어가셨을 때 어땠나요? 일단 놀라웠죠. 김병완 미술 감독님이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 처음에 영화 시작이 이 벙커 안에 있는 스위트룸에서 이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스위트룸 자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훌륭하게 이게 만들어져서 연기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정도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성균 씨는 어떠셨나요? 이 벙커를 지을 때 제가 그 전작품 이거 찍기 전에 네? 아찔 경찰을 바로 옆 세트에서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사하는 걸 다 보고 있는데 약간 보셨어요? 새로 집을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내가 곧 들어갈 곳이니까 입주를 할 거니까 이제 사람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곧 들어갈 거라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어가는 모습을 예. 보셨으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아니 진짜 이번에 그린 스크린 촬영도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상황들을 그리기 위한 이제 노하우가 이제는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하정우 씨? 일단 낙하 장면이 이제 그린 스크린 앞에서 촬영을 했는데 좀 새로운 무술 감독님이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이었죠. 정말 낙하하는 그러한 동선들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걸 보통 와이어 매면 뭐 2줄, 3줄을 매는데 7, 8줄을 매서 그 하늘에서 떠다니고 거기서 이제 벌어진 액션들을 다 와이어로 그 디자인을 한 걸 보고선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냥 계속. 네.
촬영 기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새로운 게 많이 도입이 됐는데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이번 그 영화에서는 프리비즈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촬영하기 전에 미리 3D 렌더링된 3D 그래픽으로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를 미리 확인을 하고 사전에 수정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현장에서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촬영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프리비즈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하셨습니다. 자, 이 그린 스크린에서의 열연도 열연이지만 우리 하정우 씨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속에서 영어를 굉장히 진짜 잘 구사를 하시는데 아가씨에 이어서 진짜 천재적인 또 언어 실력을 뽐내주시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뭐 얼마 전에 이제 후시 녹음까지 다 끝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좋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단순히 영어를 구사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준이 제각각 다르고 또 테이스트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이제 기준을 잡고 컨셉을 잡고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연습은 물리적인 시간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노력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예. 그 몰래 뭐 유학 갔다 오고 그러신 적 없죠? 네, 한 번도. 한 번도 없는데 진짜 노력으로 이렇게 70~80%의 영어 대사를 모두 구사를 하십니다. 이성균 씨는 아까 보니까 액션 씬들이 네. 어마어마하던데요. 스턴트 없이 100% 연기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저는 뭐 정우 씨가 액션이 많고 저는 좀 쫓기고 총탄 세례를 받는 약간 뭐 이렇게 움직임이 좀 많은 거였지 뭐 이렇게 전투 액션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근데 공간을 제가 좀 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 1층, 지하 2층 설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지하 그러니까 1층에서 구멍이 난 데를 한 20cm 폭 거기를 좀 지나가야 돼요. 한 무대 정도? 저는 그래도 그게 와이어나 좀 이렇게 안전 장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20cm가 아니라 20m요? 아니 그러니까 그 폭이 제가 폭이. 발을 밟고 가야 되는 데가 갑자기 그냥 하라고 시키셔가지고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위험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붙어서 못 가고 연기를 또 되게 위험에 처하게 해야 되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긴 했어요 그때. 혹시 와이어를 와이어 안 했죠. 와이어 없이? 네. 아니 떨어져도 뭐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한 안전장치는 다 2.5m 정도. 있고. 네. 2.5m 정도. 네. 하정우가 그래도 괜찮다. 2.5도 공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위험해 보여야 되는 장면을 정말 위험해 보이게 잘. 예. 예, 와. 근데 말이 쉽지 저라면 정말 못했을 어마어마한 도전이었는데 와이어 없이 난간에 매달리는 우리 이성균 씨 액션 연기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자리고 이제 영화 다 찍었으니까 촬영하면서 감독님이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나요, 이성균 씨? 아니 저는 진짜 없었어요. 너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뭐 아까 전에 감독님 좀 무뚝뚝했다만 하지만 점점 지금도 그렇고 촬영 중간에 감독님 팬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네. 하정우 씨는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 네. 금방 잊혀졌군요. 그때 네, 있었는데. 그날 제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어떤 디렉션을 받기 힘든 날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렇게 할 건데도 겉으로는 이렇게 반항하는 척. 어떤 그런 날들이 있죠. 하지만 다 잊었다.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감독님께 여쭙게요. 이 공개되는 영상들만 봐도 1인칭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앵글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신선한 촬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을 텐데 어떤 촬영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네 카메라 세대를 운영했었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어떤 상황들을 보여줄 때에 뭐 기본적으로 전투 상황이겠죠. 했을 때에 관객들이 좀 더 이 공간 안에 같이 놓여 있어서
똑같은 상황을 체험한 느낌을 전달고자 뭐 드론샷들, 그러니까 바닥을 굴러다니는 어떤 드론이라는 장치가 영화에서 이제 하나 설정된 게 있는데 거기 그 기계에서 보여주는 어떤 화면들 상황, 그 다음에 또 뭐 POV 카메라 이런 것들, 실제로 이런 용병 부대들이 이용할 것 같은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좀 영화의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장면화시킨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차분하게 해주시는데 영화는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거칠고 짜릿하고 그 기쁨을 저희가 또 극장에서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 이 영화를 꼭 극장에서 봐야 할 이유가 참 많겠지만 짧게 하나씩만 말씀해 주신다면 하정우 씨부터 꼭 봐야 할 이유. 왠지 재밌을 것 같은. 기대감. 네. 왠지 재밌을 것 같은 이성균 씨. 닥터리. 봐야 되는 이유요? 네. 더 테러 라이브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더 테러 라이브보다 재밌을 것 같다. 감독님. 네, 이거 뭐 제 입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라 그러면 좀 쑥스럽지만, 네, 더 새롭고 더 재미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새롭고 더 재밌다. 좋습니다. 자, PMC 더 벙커. 아마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저희 왼쪽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감독님과 두 배우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감독님은 아까 하정우 씨랑 이성균 씨 캐스팅 쉬웠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면에서 캐스팅하고 싶으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배우분은 첫 호흡 하셨는데 각각 어떤 배우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왜 이 두 분이어야만 했습니까?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냥 예. 근데 뭐 그 이성 선배님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사전에 이제 이 윤지 역할을 놓고 어느 분을 모셔서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뭐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 입을 모아서 네 했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이전 영화 현장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도 이제 틈틈이 왕왕 뵈면서 책 들고 찾아가서 선배님 저 아시죠? 저 이거 좀 같이 좀 하고 싶은데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네. 하정우 씨는 왜 하정우 씨여야만 했습니까? 그 하정우 선배님하고는 사실 이 영화 처음에 설계 준비할 때부터 네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같이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네. 그럼 A협은 하정우 씨를 생각하시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싱크로율이 예. 자, 그럼 두 배우분께도 질문을 드렸어요. 호흡 어떠셨나요? 일단 소문에 네. 성균 형이 농구를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었어요. 동네에서 이티.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자기가 농구를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농구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농구를 정말 잘한대요. 그러니까 성균 형 친구분들이 농구하는 멤버들이 있고 제 친구들이 농구하는 멤버들이 있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농구를 잘한다라고 했던 사람이랑 붙어서 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A협? 현장에서 만났죠.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농구 한번 하자고. 네. 그래서 촬영 중간에 나를 잡아서 농구 시합을 했어요. 네, 어떻게 됐나요? 처음엔 2대2 시합을 했죠. 저희가 이겼어요. 근데 성균 형이 너무나 그때 좀 반칙을 했던 것은 데리고 온 선수가 네. 아마추어 최강 MVP 선수를 데리고 온 윤성모 형이라고 있습니다. 키 190에. 네. 덩크슛도 가능한. 190의 가드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근데 이겼어요. 이겼어.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약 올리고 뭐 아주 굉장히 이제 너무너무 행복한 한때를 보냈죠. 근데 성균 형이 그럼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합을 붙자. 근데 그쵸? 이번에는 3대3을 하자.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교만에 빠졌죠. 그냥 동네 센터 정도 한 명 데리고 영입해서 오겠구나. 하면 되겠다 했는데
또 아마추어의 또 슈터를 3점 슈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깨졌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선 3차전 아직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자, 하여튼 그렇게 형도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또 연극학을 전공하고 했던 그러한 형의 히스토리하고 또 제가 겪어왔던 것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형의 동네 농구 친구들과 제 동네 농구 친구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저희가 없어도 굉장히 농구 시합을 하러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호흡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었겠네요. 이 그렇죠. 대답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혜진 누나가 저한테 술 마시면서 넌 성균이랑 비슷해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정말 너무 닮은 구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성균 씨 반론 제기해도 됩니다. 일단 190 가드가 아니고요. 네. 187 가드입니다. 근데 그만큼 커 보였던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연령대가 한 4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1차전을 너무 억울하게 1점 차이로 역전을 당해서 1점 차이였다는 얘기를 아까 안 했거든요. 예. 저희가 계속 이기다가 역전패. 막판에 3점을 맞고 저희가 그렇게 됐죠. 그게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리고 걔네들이 저랑 이렇게 안 친한 애들이 아니고요. 네. 정말 같이 농구하고 친했던 친구들. 원래 갔던 뭐 용병 데리고 온 거 아니고, 뭐 선출 함께하던 뭐 그런 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지금 또 호흡은 어땠나요, 두 분? 제발 얘기해 주면 안 되겠어요? 예. 아직도 영화보다 농구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우 씨랑 너무 같이 하고 싶었고, 그 제가 처음부터 크랭크인하고 합류한 게 아니고 다른 작품 끝나고 거의 한 20일 한 달 정도 있다가 뒤늦게 합류를 해가지고 또 다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외국 그쵸. 배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우 씨가 반장으로 있는 국제학교에 제가 전학 온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로 저보다 뭐 나이는 어리지만 형처럼 잘 이렇게 전학생 이끌어주는 것처럼 너무 많이 이끌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다 뭐 감독님 포함해가지고 저희 영화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니까 정말 다 친구 같고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인데요. 감독님한테는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도 비슷하긴 한데 그 기술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스토리상에서 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는 뭐가 있었는지 재미있는 스토리 뭐 브로맨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공분을 산다던가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감독님한테 두 가지 질문인데 서치 같은 것도 흥행을 했고 최근에는 근데 5년 전에는 뭐 1인칭 앵글이라던가 이런 게 흔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걸 처음부터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그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요. 배우분들께는 감독님 전작이 좀 매력적이기는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차기작이 뭐 잘 되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대본만 딱 봤을 때는 어떤 점에 끌리셨는지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기술적 이야기는 이제 아까 많이 해주셨고 스토리적으로 몰입도를 높이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 A앱이라는 인물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A앱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사실은 전 시나리오 쓸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인물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가. 아까 선배님께서 조금 잠깐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인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뭔가 우락부락한 그냥 뭔가 미국 냄새를 풍기는 용병처럼 보이지만은 또 사람이 다 그렇듯이 그 안에는 또 뭔가 다른데 사건이 전개되면서 그러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들이 내적 갈등들이 더 누적이 되고 이런 지점들을 그런 고민들을 해소해주는 인물로서 이제 윤지라는 인물이 영화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아마 지금까지 사실은 뭐 이렇게 찍었다 저렇게 찍었다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뭐 프리뷰지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영화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썼고 공들였던 지점들은 아마 이 D2 A앱과 그 윤지라는 그 두 인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네.
5년 전부터 1인칭 시점을 생각하셨었나요? 사실 1인칭 시점이라는 그 촬영 기법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너무 뭐 특별한 건 아니죠.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사용을 해서 관객들에게 더 실감 나는 어떤 영상을 제공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나리오 보시고 어떤 점에 정말 끌리셨는지. 재밌었죠. 네, 굉장히 스릴감이 있었고 테러 라이브 때보다는 공간도 확장이 되고 인물도 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영화적인 재미가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배우의 입장으로 이제 캐릭터를 봤을 때 예전에 찍었던 두 번째 사랑도 생각이 났어요. 그 지아라는 인물도 그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인물이었는데 모양만 다르고 사연만 다를 뿐 이 에이앱이라는 친구도 그 미국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약 10년이 지났는데 10년 후에는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궁금함과 호기심이 있었고요. 또 영화적인 캐릭터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야말로 재미있는 게 가장 끌리신 거죠. 모든 게 확장되고. 이성균 씨는 어떠셨나요? 일단 대본을 보고 촘촘하게 정말 잘 만들어진 대본이다. 그러니까 큰 틀 구성 같은 거는 게임 시나리오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또 생존을 해 나가는 구성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반전과 배우의 트라우마, 캐릭터들이 잘 녹여 있는 대본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새롭게 봤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잘 설계된 게임을 보는 것 같은. 좋습니다. 먼저 감독님은 제가 이 영화 예고편을 보고 딱 들었던 생각이 좀 액션 영화고 거기다 또 외국 배우들이 나오고 근데 액션 영화란 자체가 돈을 많이 들여 꼭 돈은 아니지만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자본이 있어야지 볼만한 액션이 나오고 그래야지 좀 볼만한 이런 편견 제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영화 자체가 자본이 우선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간극 그걸 어떻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POV나 그런 말씀하시지만 또 그런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셨을까 그냥 그 점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하정우 씨가 먼저 얘기를 해서 제안된 영화라고 들었어요. DMZ라는 공간이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그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5년 전에 이제 생각한 다음에 이제 되셨다는데 이제 5년 만에 영화가 나오니까 그런 소감, 감회 그렇게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정우 씨는 그냥 이건 뭐 우스갯소리 같은 질문인데요. 데뷔작도 용서받지 못한 자도 군인 역할이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밀리터리물로 복귀하시는 느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독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씬 구성 어떻게 찍을 거냐. 예, 저도 시나리오 쓸 때부터 한정적. 가장 큰 숙제였었어요. 총격전을 찍는 방법은 사실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쏘는 사람, 맞는 사람 항상 그런 식으로 대부분 다 보여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의 어떤 포커스가 에이앱이라는 인물에 확실히 맞춰져 있다. 관객들이 항상 에이앱 옆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똑같이 체험을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액션 어떤 스케일감이나 이런 박진감보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같이 체험을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촬영 방식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에이홉에 맞춰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정우 씨는 5년 만에 이제 개봉을 합니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진짜. 일단 5년 전에 뭐 감독님께 뭐 제가 대단한 어떤 소재나 이야기거리를 감독님께 드린 건 아니고 감독님께서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공간부터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감독님 DMZ 안에 뭐 이런 공간 있으면 이런 거 이 상황을 놓고선 뭐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이제 그 한마디가 지나가는 한마디가 이러한 작품이 탄생하게 됐던 거죠. 그랬던 것이었고요. 용서받지 못한 자 때는 제가 사병이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근데 14년이 흘렀죠. 네. 딱 보이는 대로 장교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한 중2 정도. 그 정도 돼 보이죠. 네.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민간 군사 기업의 어떤 그런 용병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그런 군인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민간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놀랍네요. 5년 전에 이런 공간이 어떨까요? 라고 두 분이 이야기를 했고, 그게 또 5년 만에 이렇게 PMC 더 벙커로 만나게 됐다는 게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기쁩니다. 자, 또 혹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이제 질의응답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한 분이 더 손을 들어주셨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시간 관계상 네. 자, 그럼 네. 재미있는 질문이라고요? 마이크 잠깐만요. 전달해 드릴게요. 육성으로 하신다고요? 네. 기자님? 반대 역할이었으면 어땠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역할에 들어왔어도 하셨겠습니까? 닥터 윤지라면 뭐 저는 이렇게 했겠다. 에이햇 저는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고사하지 않았을까. 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네. 반대로 역할에 들어갔더라면 오늘 우리가 못 만났겠네요. 예. 자,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하정우 씨부터. 네. 빨리 영화 보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한 12월 중순쯤에 이제 언론 시사 할 것 같은데 그때 영화 보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언론 시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균 씨. 일단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작년 딱 이맘때쯤에 저희가 새로운 장르의 영화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시도와 되게 즐거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연말 연시에 저희와 함께 생존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이른 시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저 아까 계속 5년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앞에 앉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아직도 떨려가지고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좀 편해지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네, 이제 끝났네요. 네, 아무튼 네, 영화 마무리 잘 해서 12월 달에 재미있는 영화로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성균 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인텔리 섹시미로 돌아온 이성균 씨입니다. 잠시 그 자리에 계시고요. 캡틴 하 다시 모십니다. 네.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죠. 2018년 세기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캡티나와 닥터리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역대급 케미가 빛났던 PMC 정면 봐주시고요. 두 분 크로스 파이팅을 한번 해볼까요? 크로스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크로스 파이팅 한번 합시다. 자, 아니요. 두 분이 크로스. 두 분이. 그렇죠! 자, 크로스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맞잡아 볼까요, 그러면? 한번 맞잡아 볼까요? 자, 더티 섹시. 인텔리 섹시. 네. 멋집니다.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감독님. 네, 중앙에 서주시죠. 섹시한 이 세 남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올겨울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PMC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PMC 더 벙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감독님 파이팅 해주실 때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PMC 더 벙커 주역분들은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